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세 번째 시간 대외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UAE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선을 전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때마침 여러 가지 일들이 2026년에 전개가 되고 있어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 우리나라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이 있죠. 전체 전력 생산의 25% 정도를 감당을 해주는데 5월 16일, 17일 요 사이에 드론이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원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발전 시설, 터빈 그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수습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정상이고 누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되는데 일단 UAE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가 공격했는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국가가 공격했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서쪽에서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대 중에서 2대는 요격에 성공했는데 1대를 놓치면서 이런 타격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UAE가 이런 식으로 반격을 이제 받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창 이란이 UAE를 때릴 때 이란에 대해서 비밀 공격을 가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UAE뿐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제한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타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때리면 우리도 반격을 할 거야. 하지만 이거는 미국하고는 별개야 라는 시그널을 미국에 보냈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다른 타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지난 3월 26일 네타냐후 총리가 비밀리에 UAE를 이제 방문을 해서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게 그냥 언론 보도도 아니고 이스라엘 총리실 발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일단 UAE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UAE와 관련돼 있는 대외 관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UAE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국가들과 사이좋게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그동안 잘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전략적 자주 노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익.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잘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 노선을 유연하게 설정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 갈등이 벌어지면 미국, 중국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서방하고 러시아가 대립을 하면 서방하고 러시아 모두 다 잘 지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아랍 갈등이 높아지면 양쪽 모두 다 잘 지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싶은 실리 외교를 그동안 잘 구사해온 나라가 UAE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축은 분명히 서방 국가들, 미국, 유럽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과는 이제 군사, 안보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는 그러한 나라가 UAE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양쪽 사이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타결을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중간중간에 포로 교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어떨 때는 서로 머릿수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50명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서로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한 17차례 정도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UAE가 중간에 서가지고 양측을 중재하면서 포로 교환 협상을 타결짓는 또 이러한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만 버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재자 이런 노력들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지위, 위치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대단히 잘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UAE 노선은 최근 들어서는 이중 정체성 전략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나라들의 어떤 안보 전략의 전선에 있는 안보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기존에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상업 허브로서의 역할 이것을 동시에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안 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리스크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즉 상업적 허브라는 것은 누구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입장 이어야 되는데 UAE가 안보적인 어떤 입장을 점점 강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강화해왔던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상업적 허브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30년 정도를 통해서 판이 흔들릴수록 기회는 많다라는 경험을 터득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질서가 바뀌어
그러면 다들 몸을 움츠리고 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UAE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자신의 역할, 기회를 찾아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터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에너지적 모든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흐르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든 돈 그리고 정보 이 두 가지가 자국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결국 뭐 작업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석유 빼고 나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돈과 정보라는 것이 UAE를 중심으로 유통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여기서 이득을 본다라는 노선을 그동안에 채택을 해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강화되면서 이중 정체성 강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UAE와 관련된 가장 재미있는 대외 관계와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왔죠. 하지만 지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UAE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에 상당히 진심인 나라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냥 무기를 사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들 돈을 더 들여서 더 좋은 무기, 좋은 옵션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방, 방산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경제, 투자, 이스라엘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 관련돼 있는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두바이를 찾아서 여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UAE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또는 유럽과 협력하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는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체결을 해왔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더욱더 강한 결속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슬아슬한 줄타기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라면 내가 상대방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를 무릅쓰고라도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강화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UAE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하고 아부다비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부다비가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부다비는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보수적인 접근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란과 가까운 그러한 역사적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란 남부 쪽과 오랫동안 역사적 관계들을 맺어왔고요. 실제로 전쟁 이전까지 한 60만 명 이상의 이란 사람들이 두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왔고 실제로 두바이는 이란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택하면서 양쪽 다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아부다비가 강경 노선을 그다음에 우회와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는 두바이가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UAE와 이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3개 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3개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요. 특히나 이란이 핵 그리고 미사일 관련된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위협으로 그동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UAE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협력도 진행하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그러한 노선을 전개를 해왔던 거죠. 하지만 2020년 이제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버젓이 UAE에서 두바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반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당연히 이란 눈에 들어가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가 더 이상 과거의 중립적인 어떤 그러한 국가라기보다는 미국,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안보 노선의 새로운 협력자로 이제 간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UAE에 대한 이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퍼부으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변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좌우간 이 이란과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매우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변신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UAE, 아부다비가 주도하는 UAE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맞서겠다라고 가는데 문제는 UAE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하고 과연 이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인 관계는 항상 대외적인 전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다시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부다비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두바이가 협력하는 이 UAE의 기본적인 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껄끄럽고 가장 골치 아픈 단층선을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나라인 사우디와의 관계는 상당히 오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는 우리가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러한 입장을 이제 고수하던 그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대외적인 창구, 그다음에 교역,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된 일을 이제 UAE가 대신 맡아서 해주는 측면도 상당히 강했죠. 오펙과 관련돼서도 UAE 같은 경우에는 3위 정도의 이제 산유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관계가 몹시 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와 UAE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가장 친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 핵심 요인은 당연히 이 예멘 전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UAE하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빈살만 같은 경우가 예멘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즉 예멘에 있던 후티를 비롯한 여러 반군 세력들을 정리를 해서 친정부 세력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UAE가 사우디와 더불어서 참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전쟁이 잘 풀리지 않고 특히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인명 피해를 입으면서 이 전쟁 자체 그리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노선에 대한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9년에는 일방적으로 이 예멘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 동맹이 자기랑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고 일단 전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고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인 위신이 추락하는 그러한 수모를 이제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예멘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양국 간의 관계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UAE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예멘 남부의 어떤 분리주의 세력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노선을 걷고 있는 데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정부군을 계속 지원하는 이런 입장을 택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는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자관 UAE와 거의 직접적인 공격에 준하는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파열음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의 사우디와 UAE의 갈등은 단순히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뿐만 아니고 더 넓은 지역에서 다각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단 같은 경우에서도 양측은 서로가 다른 세력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이제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사우디와 그다음에 UAE는 투자 그리고 군사적인 협력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갈등을 빚는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나 단순하게 자기 나라에서 석유 팔아먹고 사는 이 단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 인접 지역부터 노선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가는 길을 사우디가 따라오면서 자꾸 회방을 놓는다라고 생각할 여지들이 종종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가 걷는 노선이 매우 위험하고 그다음에 영내 균형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조치다라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국 간의 관계는 안보적인 관계 그리고 오펙을 중심으로 한 석유 증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동안에 쭉 갈등을 빚어왔죠. 최근에 5월 1일 날 UAE가 오펙을 탈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닌 거예요. 2023년에 오펙이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정확히는 오펙 플러스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UAE가 극렬하게 항의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탈퇴를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멘 전쟁을 둘러싼 노선 차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 차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더 직접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자국의 산업을 다양화, 비석유 부분의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두바이를 경쟁자, UAE 전체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면서 UAE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몇 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본사를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아닌 리야드,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 둬야 된다라는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 볼륨으로 보면 당연히 사우디가 더 크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두바이에 있던 본사들을 리야드로 옮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두바이에서 완전 철수하는 건 아니죠. 명목상 뭐 UAE, 뭐 사무소 이런 식으로 남겨놓지만 실제 기능은 UAE 쪽에서 더 많이 해요. 하지만 어떻든 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25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 결과물을 단물만 사우디가 쪽쪽 뽑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동을 넘어서 이 UAE와 관련돼서 가장 밀접하고 어떻게 보면 미묘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UAE 관계는 매우 끈끈하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 이 코로나 시절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산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참 많았었죠.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맞아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UAE가 대표적으로 중국 백신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국왕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중국과 UAE 관계는 매우 밀접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나라는 2018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을 하면서 가장 긴밀한 이제 협력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중동 내 중국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UAE가 일단 수입을 해서 주변 국가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일도 많고요. 뭐 UAE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수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파트너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 한 15,000개 정도가 이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UAE에 그 거점을 두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에서 이미 UAE는 중국의 중동 진출 이제 거점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두바이를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그래 비즈니스 관계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보지만 사실 그 양국 간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중국산 백신과 관련돼서 UAE는 중국산 백신을 UAE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산 생산에도 돌입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이제 AIIB 또는 1대1로 이런 구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되게 싫어하는 화웨이와 관련돼서도 UAE는 미국의 뭐 간섭,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웨이 통해서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노팜, 아까 말씀드린 백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적인 상황이죠. 이 UAE는 공군력이 그래도 괜찮은 이제 그런 나라인데 UAE와 중국이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투기가 이쪽까지 날아와서 양국 간 정례적인 훈련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러시아가 제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브릭스에도 2024년에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UAE는 친중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단단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는 전통적 우방 그리고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990년, 91년에 진행됐던 이제 걸프전 이후에 UAE는 미국과의 관계, 군사 협력에 있어서는 매우 진심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자신의 어떤 안보를 책임져주는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왔습니다만 이번 전쟁 그리고 사실 그 이전 2023년부터 미국과 UAE 관계는 약간 좀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2023년에 이란이 이 UAE 배들을 납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납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배도 이제 납포됐었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UAE가 강경 노선 대신 당시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있던 이 걸프 지역 국가의 연합해군사령부 CMF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당연히 UAE도 가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탈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내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UAE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해외 순방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UAE 이 세 나라였죠. 당시에 UAE는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R&D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UAE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투자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AI 허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에 AI 아일랜드라는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되게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돼 있는 뭐 젠슨왕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칩을 받아온다라고 그래서 되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UAE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만 장 정도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번 전쟁으로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연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미래 산업과 관련된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래 산업에서의 주력도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만 점점 떠오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중국의 중동 진출에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을 중국과 공유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는 나라가 UAE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양자태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근데 UAE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와 다 잘 지낼 수 있고 그 잘 지낸다라는 것이 한쪽 눈치를 보면서 다른 쪽 한쪽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선을 정해서 가되 상대편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UAE 그리고 이것이 UAE의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와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선은 2026년 중동에서의 벌어진 이란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 전략적인 위협이다라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UAE는 3,000발 가까운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어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이란에 대해서 직접 군사 대응을 보면서 이란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사실이 이제 이스라엘 군이 전쟁 초기에 파병이 돼가지고 아이언돔을 설치하고 미사일 요격 작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랍 진영 전체를 뒤흔든 상당히 큰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눈을 뜨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짜 친구는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UAE와 이스라엘의 결속 강화 이것은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했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UAE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UAE는 아유 그거 아닙니다라고는 그 이란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더 이스라엘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 힘 대 힘으로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봉쇄 압력을 높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회로 여기 후자이라 항으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180만 배럴의 이것을 더욱더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후자이라 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너무 가깝죠. 그래서 이란의 드론, 탄도미사일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요. 방공망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 푸자이라 항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UAE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공 자산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푸자이라 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18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UAE가 생산하는 원유의 한 절반, 좀 안 되는 수준을 보낼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을 2배로 늘리겠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더 빠르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2027년부터는 하루에 360만 배럴, 400만 배럴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 방공망과 관련돼서 이 송유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UAE는 최근에 이란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인도와의 이제 전략적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란의 배후에 대해서 우리도 카드가 있어라는 입장을 또 취하면서 다각도의 압력 그리고 압박 전술을 또 구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라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런 고층 빌딩, 왼쪽에 두바이, 오른쪽에 아부다비와 같이 이제 그냥 돈 버는데 정신없는 나라,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은 나라가 UAE고 UAE의 대외 노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두바이에서 지금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철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바이로서는 많이 속이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UAE는 단순히 과거 상태가 좋았어. 과거로 돌아갈 거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유리한 상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벌써부터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한테 제발 좀 이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상황을 디폴트 값으로 놓고 자국의 역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전략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지난 20년 동안은 여러 가지 위협, 리스크를 회피를 하는 데 주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우회로를 제공해주면서 또 이란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위협을 전제로 국가 운영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는데 UAE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좋게 보면 역시 현란한 스텝이야. 보법이 좋아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막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AE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UAE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장의 전술적인 어떤 디펜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역량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탑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술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이스라엘과의 전술적 협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돼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국부 펀드 그리고 원유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동원을 하면 이 비용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과연 잘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즉 아부다비가 주도하는 강경 노선에 대해서 이 두바이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막퉁 가문이 현재까지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 국면이니까 내부적인 결속, 대외적인 단일 대호 형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 두바이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양쪽이 물밑에서 조용히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짓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두바이가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UAE의 대외 노선은 결국 대내 7개의 에미리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UAE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면들이 사실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보여줬던 화면처럼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아, 수단, 그리고 예멘, 그리고 소말리아 등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현지 정부뿐만 아니고 반군과의 협력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나라들의 어떤 불만을 사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단 내부적인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가 걷는 길은 되게 모험적이고 좋게 보면은 도전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열 그리고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노선을 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완충지대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 전략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 이란 전쟁은 UAE의 기존 대외 노선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UAE가 180도 급반전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선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UAE로서는 그에 대비한 중국과의 끈끈한 관계, 결속 이런 것도 이미 잘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UAE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UAE 세 번째 시간 대외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UAE 사회 그리고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